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성사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일이 드디어 4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다행히 마흔역 인명이 물 건너가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판결은 4대4 또는 5대3이 유력해 보입니다. 뭐냐고요? 기각이죠. 적어도 보수 성향의 김복형, 정형식, 조원창 재판관이 이미 기각의 방점을 찍었을 것이라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김형두 재판관도 기각 쪽에 손을 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4대4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 최악의 경우라도 8대0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5대3 기각으로 결정이 나리라 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코디를, 야인시대 코디를 하고 방송을 하느냐 하면, 정의를 부러짓는 야인시대, 이걸 헌법재판관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자, 좌파들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때가 그리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8대0을 외치고 있는데, 어이 정신 차려! 탄핵소추 의결서에 오염 상황, 또 검찰로 받은 자료, 공수처 받은 다 전부 다가 함량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도 이미 인용은 물 건너 갔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으로 결정하려고 했으면 아마 적어도 3월 28일 이전에 8대0이건 7대1이건 6대2건 파면으로 결정하고 선고했을 겁니다. 왜 못했겠습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3인의 우파 성향의 이 재판관들, 김복형, 정형식, 조원창 재판관, 이분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요지부동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5대3이 된다 해도 만약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 이 모든 정보들을 민주당이 다 노출시킨 겁니다. 저는 적어도 개인적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복형, 정형식, 조원창 재판관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인용으로 다시 건자에 돌아오게 되면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구한 이런 법조인으로 우리가 길이길이 그 열정을 남겨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국민의힘에서 62명이 배신자들이 헷가닥에서 넘어가니까 헌법재판관들도 그래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천만 강화문 세력 그리고 2030들이 대거 강장하러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 3인의 우파 재판관들이 끝까지 정의를 부여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을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민주당도 인용은 물 건너 갔다고 판단하고 마지막까지 악수를 뚜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흔역 임명카드를 앞세워서 한덕수, 최상무, 쌍탄회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과 헌재 해산까지 거론을 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자들의 촉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시간까지 긴 시간을 끌고 온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일명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야당과 좌파들이 치뛰고 내리뛰고 난리 법석을 뜰 텐데 이거 열기를 좀 빼야 되지 않느냐, 속칭 김빼기 작전, 이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길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인용을 하려고 했으면 3월 28일 이전에 물에 익었을 때 그때 질렀어야 되는 거고, 이게 기각으로 결정하려니까 여야 충돌, 또 여야 간에
집회,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충돌 뭐 이런 거 다 우려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열기를 빼야 된다. 그러면서 바람은 4대4다, 5대3이다, 기각이다. 이걸 쫙 몰고 왔던 겁니다. 결국은 민주당도 야당도 큰일 났구나. 최소한 5대3으로 결론이 나겠구나 하고 그들도 그 안에서 무슨 정보를 받았겠지. 그랬기 때문에 마흔여기를 임명하려고 그 난리법석을 떨다가 오늘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안 되겠다. 대못을 박아라. 4일 선고를 결정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선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일단 현재는 판결 내용의 보완을 유도하기 위해서 선고 전날 오후 늦게나 아니면 선고 당일 오전까지 최종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끝내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판결은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한 후에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 쫄병 재판관이죠. 거기서부터 마지막 문영배 권한대행까지 개개인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론이 도출되면 탄핵소추 기각, 탄핵소추 각하, 탄핵소추 파면 뭐 이런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고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서 꽝 확정을 한다는 겁니다. 재판은 재판관들이 현재 법정으로 입장해서 자리에 착석하면 문영배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으로 사건 뭐 이런 걸 읽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선고가 시작되는 겁니다. 만약 저런 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는 갈래에 따라 보면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 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쫙 주문 내용을 읽다가 마지막에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정정미의 목소리가 아직 들려요. 그때도 엉터리지만 이번에는 저런 일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결론을 먼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보통 이제 주문을 마지막에 하게 되면 재판장이 이유 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 요지를 설명할 때 잘 들어보면 충분히 이게 결론이 기각인지 인용인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속에 절차적 쟁점, 실체적 쟁점,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 위법인지 등에 관한 이런 판단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절차적 문제를 들어서 각하할 경우에는 실체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나 중대성 여부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각하한다. 그렇지? 여기에 주문과 다른 결론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이나 주문을 지지하되 세부 판단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재판관들이 법정 의견과 나머지 의견을 각각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바로 복귀하게 되는데 선고 혈액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그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많은 헌법학자들, 수많은 법조인들, 수많은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건 엉터리자 함량미달의 탄핵소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원 제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서 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내란죄까지 뺀 이런 탄핵소추 의결서를 국회에다 돌려보내고 각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도 구금이 되네, 체포가 되네, 분위기가 그쪽으로 싹 가니까 좌빨들에서는 이러다 잘만 꼬시면 우파 성향의 재판관들이 넘어올 수 있겠구나.
그럼 8대0 또 될 수 있겠네. 그래서 끌고 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행배씨,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문제는 황당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아들인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온 것이나 또 그 과정에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구금까지 한 이런 사례를 비춰볼 때 우파 성향의 3명의 헌법재판관만이라도 돈 결의하듯이 요지부동만 하면 인용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습니다. 더더욱 기각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워낙 황당한 짓을 잘하는 이 좌파 재판관들이 많다는 것 때문에 99.9% 확신하더라도 100%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기울어진 탄핵 제호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파 국민들이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모두가 강장으로 쏟아져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제부터 안국역 부근에서 24시간 우파 태극기 집회, 노숙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파 국민들이 많이 모여서 그 응집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비록 이전에 합의가 됐다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발표 전까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건대 세이브 코리아가 됐든 다른 우파 단체들 전체 다가 헌법재판소 그 부근에 오셔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겠습니다. 상황이 이런 판국에 전국을 돌면서 이쪽 저쪽에서 각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함께는 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 주변에 똑같은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라! 이 소리를 더 크게 내주셔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7